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명확하게 리드하고 나서부터 전기차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제조사가 부쩍 늘어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리비안도 있고요, 루시드라는 브랜드도 있죠. 그리고 중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력까지 완벽하게 뒷받침이 되는 회사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중국의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죠. 그나마 중국 회사가 아닌 회사 중, 근데 이것도 중국 회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바로 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탄생을 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폴스타2라고 하는 단일 모델밖에 없긴 했지만요, 지금 거기에서 라인업들을 하나씩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 있는 이 폴스타4가 바로 폴스타2를 잇는 폴스타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입니다. 그리고 폴스타4라고 하면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죠. 네, 올해 이 녀석은 국산차가 될 예정입니다. 부산 르노 공장에서 이 차량을 생산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과연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 물량이나 이런 것도 조금 구하기에 쉬워질 것 같은데,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가진 차량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폴스타4가 국내에 출시한 지는 조금 된 걸로 아는데, 길거리에서는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난해 폴스타4의 판매량이 딱 70대입니다. 시승용 차량이라든가 전시용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 팔린 거고, 실질적으로 고객 인도는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부터 아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측면 실루엣만 봤을 때 이 차가 되게 작아 보일 겁니다. 왠지 시트로엥이라든가 그런 프랑스 브랜드에서 봤었던 소형 스포트백 같은 느낌이 떠올라요. 2열 위쪽에 C필러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도 되게 얄쌍하고요. 휠 하우스를 가득 채운 휠의 크기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가운데에다가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 오버행과 뒷 오버행을 엄청나게 끌어다 썼어요. 앞 범퍼에서 뭐 구간 한 이 정도밖에 없고요. 뒤에 오버행도 엄청나게 짧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율이 되게 짜리몽땅한 해치백 같은 느낌이 살짝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차 실제로 보면 되게 큽니다. 우선 전장의 길이가 4,800이 넘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아이오닉5 EV6가 4,600대거든요. EV6에 비해서 딱 15cm 정도가 더 길더라고요. 그리고 전폭이요, 놀랍게도 폴스타4의 전폭은 2m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율을 되게 잘 뽑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작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날렵하게 스포티하게 디자인했다는 거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좋다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폴스타의 초대 대표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폴스타의 사장이 디자이너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들 많이 아시겠지만 폴스타4에는 뒷유리창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 있죠. 전자식 룸미러를 통해서만 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려하게 지붕 라인을 살리고 싶은데 차체 강성도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되게 애매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바닥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라스 루프를 확장을 해서 머리 공간을 살렸어야 됐는데, 글라스 루프를 너무 일찍 끊어버리면은 머리가 천장에 닿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진짜 디자인적인 이유만을 위해서 뒷유리창을 막아버리고 전자식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에 판넬 각도 그대로 쭉 내려와서 트렁크 리드 쪽에서 살짝 수평을 이뤘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되게 얇은 면발광 후미등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조금은 날씬하고 날렵했던 전면부 디자인에 비해서 후면부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뚱뚱한 편입니다.
사실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 SUV를 기반으로 한 차량입니다. SUC예요. 어느 정도 두텁게 뒷부분이 마감되어 있는 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폴스타 로고 아래쪽에도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앞유리창에도 무려 하나, 둘, 셋, 세 개씩이나 더 달려 있습니다. 측면에도 카메라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또 카메라가 달려 있죠.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도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후면부에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고 이쪽에도 카메라가 하나가 달려져 있죠. 에이다스 부분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카메라가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공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뚜껑이 마련되어 있는 트렁크가 있는데, 참고로 이 차량 싱글 모터 차량이에요. 그래서 후륜구동입니다. 듀얼 모터로 해서 전륜에도 모터가 들어갔을 때는 이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아담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폴스타 2의 트렁크보다 저는 좀 좁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조금 불만인 점은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 작지만 무거운 물건 같은 거를 넣어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손으로 들어야 될 텐데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워셔액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 로고 위쪽으로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열리는데요. 전동식 트렁크임에도 불구하고 열릴 때 전동식 모터의 소리, 이게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릴 때 조용히 열리는 편이고요. 뒤에 별도의 유리창이 없는 대신에 폴스타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막혀져 있는데 이것도 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뗄 수는 있는데 솔직히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용도인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거 떼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스피커도 있고요. 다음에 12V 아울렛 마련되어 있고요. 휠 하우스 뒤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죠. 바닥을 들춰보시게 되면 배기 있는 쪽으로 엄청나게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을 한 칸 아래쪽으로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 바닥 부분을 그냥 숨김없이 깊게 쓸 것이냐, 윗칸에다가 둬서 히든 스페이스를 살리면서 폴딩했을 때 공간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어깨에 있는 부분에 잡아당기는 레버가 있어요. 시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긴 한데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법 평평한 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디자인 때문에 2열 시트 쪽으로 넘어가는 공간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면적 자체는 차박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아래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공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 전기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시트 포지션대로 맞춰놨는데 워크인 디바이스 때문에 시트는 뒤로 조금 물러났을 거예요. 시트 자체는 제일 낮춘 상태로 맞춰져 있거든요. 일단 발 안 들어갑니다. 억지로 끼워 넣어서 넣으려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타이트해요. 바닥 자체가 전기차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요. 대신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 두 개 반에서 원래 제 시트 포지션대로 하면은 아마 주먹 3개 이상까지 들어갈 정도로는 상당히 널널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조금 멀리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발 공간이 조금 부족한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을 살펴보게 됐을 때 지금 시트가 많이 뒤로 눕혀져 있잖아요. 완벽하게 등을 기대면 머리가 헤드레스트에도 닿지만 글라스 루프가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머리가 닿아요.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암레스트를 테슬라도 그렇고, 아니 암레스트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잡아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선을 잡아당겨야지 내려갑니다. 지금은 제가 등을 아예 돌린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행 중에 안전벨트까지 메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죠. 그 상태에서 이거 넣으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진짜 요즘에 암레스트들은 다 암레스트 옆쪽에 리클라이닝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쪽으로 살짝만 세워주면은 그러면은 머리가 경첩에 닿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리클라이닝 자세일 때도 아주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제법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의 공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편의 사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B필러 쪽에 에어벤트 있고요. 센터 콘솔 뒷부분에도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요, 2열에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열선 시트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리클라이닝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물망, 이 가격에 그물망, 시트백 포켓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별도의 편의 사양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공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열에 타봤는데요, 폴스타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실 폴스타 1은 좀 상징적인 모델이고 폴스타 2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첫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폴스타 2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센터 페시아 디자인도 그렇고요.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가 이 센터 페시아 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볼륨 조절 다이얼밖에 없습니다. 컵홀더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작 방식이 벤츠랑 똑같아요. 위로 올리면 후진,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 누르면 파킹.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다 이 안으로 넣었습니다. 마치 테슬라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니죠. 요즘에 거의 모든 전기차 회사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센터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든 기능들을 다 때려박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폴스타가 테슬라를 따라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뭐냐면은 테슬라의 것을 따라한 게 있어요.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화각 조절하는 거. 폴스타2는 도어 트림 쪽에 붙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쪽에서 해야 돼요. 조작 방식마저도 너무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조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셋업 디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왼쪽 미러, 오른쪽 미러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는데 왼쪽 미러를 조작을 하려 치면은 여기 있는 걸 눌러준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또 해줘야 됩니다. 테슬라 방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편하냐 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미러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세부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조정해 놓으면 별로 조정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던 건데, 아니 왜 굳이 불편한 거를 테슬라의 것을 가져다 썼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게 있고요. 트립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테슬라랑 좀 비슷해요. 폴스타는 어쨌든 타도 테슬라를 외치고 태어난 신생 전기차 브랜드인데 신생 브랜드다운 신박함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이거는 좋아요. 테슬라는 오직 이 센터 디스플레이만 있는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또 작은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티맵 같은 것도 다 잘 뜨죠. 이런 거는 테슬라에 비해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시보드에 직물 소재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지나오고 있고, 직물 소재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폴스타2에서도 좀 보여줬었던 거거든요. 그런 디자인 기조를 폴스타4에 와서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 회사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사장으로 있었던 회사고 인테리어의 디자인의 간결함이 상당히 좋습니다. 북유럽 스웨디시 가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심플하게 딱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되게 보드랍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아기가 딱딱딱 잘 맞아 떨어져서 되게 마음이 평안한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실내에서도 명확하게 좀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디지털 룸미러 이거 희한하게 그냥 거울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울로 조정하면은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뒷좌석 승객을 볼 수 있게 거울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폴스타2도 그랬지만 티맵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아리아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리아 부르니까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차량에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요.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볼보의 저렴한 라인업에서 하만 카돈을 쓰잖아요. 폴스타에서도 좀 비싼 라인업이기 때문에 하만 카돈보다는 마워센 윌킨스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하만 카돈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한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닫아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퀄라이저 세팅에서 되게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진짜 좋아하신 분은 내가 좋아하는 음역대에 맞춰서 이거를 세팅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라운드에서 서라운드의 강도, 끄는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총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듣는 것에 따라서 음악이 되게 많이 달라요. 하만카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리미엄 오디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대중적인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팅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제가 보스 오디오의 최고의 아웃풋이 그랜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만카돈 오디오의 최고의 아웃풋이 바로 이 폴스타 4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